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프라 보안 취약점 진단 솔루션 렉스포즈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사인 래피드7에 대한 소개 페이지고요. 세계 최고의 취약점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00년도 설립을 했고 미국 보스턴에서 현재 2014년도부터 11년도까지 연평균 90% 이상 성장을 거듭한 회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이 개발사의 평가는 읽어보겠습니다. 래피드7은 가장 높은 시장 영향력과 더불어 미래의 취약점 위험 관리 전략을 이미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벤더로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취약점 이슈의 배경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사이버 공격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75%나 된다 라고 가트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안 장비, 방화벽이나 IDS, IPS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해킹 공격에 안전할 수 없고, 맞는 얘기죠. 보안 시스템 자체에 취약점 점검 방법이 없다. 이런 우회 공격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로데이 공격과 같은 취약점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라는 겁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내 컴플라이언스 현황이라고 해서 ISMS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취약점의 분석 평가 부분에 보면 매년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CVE 기반 취약점 진단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강제되어도 해당 위험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안이 없다. 한마디로 ISMS 인증 받는 곳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E와 CVE 취약점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는 페이지인데요. 읽어보면 CCE는 시스템 운영상 보안적으로 중요한 설정 값에 대한 진단 항목이다. 엄밀하게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CC 준수 부분만 감사를 받은 결과 인프라, 서버, OSDB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자체가 보유한 취약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CVE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용 소프트웨어 설계상의 취약점을 분류한 식별 번호다 라고 합니다. 국내 취약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CC 기반의 취약점 관리는 감사 통과를 위해 설정값 오류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현재 매일같이 보고되는 상용 인프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발견 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CV 관리에는 서버,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웹, 도메인까지 취약점 점검의 범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피싱 및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 감염 위협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다. 이 CVE 관리가. 그리고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은 엔드포인트를 PC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CV 이용 사례 중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뭐냐면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 모르게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되는 공격 방법이다.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공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부분입니다. 워너크라이 많이 들어본 랜섬웨어죠.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용자 동작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랜섬웨어. 그리고 겐드 트랩 랜섬웨어는 보안에 취약한 사용자들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 라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나왔던 기사고요. 데일리 CQ의 기자분이 써놓으신 건데 한번 읽어보면 CCE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및 안행부 등 시스템의 규정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CVE는 OS 및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고 기사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안 뉴스에서의 어떤 기사를 캡처한 내용이고요. CVE 취약점은 새로운 취약점이 발표될 때마다 실무 담당자가
자사 시스템에도 해당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하며 취약점 분석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임원 및 실무 담당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 취약점 관리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다. 데이터넷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한마디로 봅니다. 현재 취약점 점검은 규제에 따라서 연 1, 2회가량 진행하지만 외부 전문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해 일부 시스템만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시스템만 취약점을 관리할 뿐 다른 시스템은 전혀 관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전사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도입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포즈를 이용한 컴플라이언스 대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페이지고요. 그렇다면은 취약점 진단 도구가 ISMS의 영역 중에 어디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자산관리 부분, 진단 감사 부분에. 그리고 이 취약점 진단 솔루션의 지원 범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OS,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모바일, 가상화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진단 프로세스입니다. 레피드7 네포즈를 이용해 취약점 진단 프로세서를 적용을 한다면 정확한 보안 활동을 통해 ISMS 인증을 위한 취약점 진단의 일정 축소가 가능하며 강력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진단 프로세서를 이제 표 형태로 정리한 거고요. 부분은 이제 자산관리, 보안 취약점 분석, 운영 보고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부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자산관리에서는 이런 개선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개선 사항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확인 비인가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통제가 가능해질 거다. 그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최소의 운영 자원으로 정기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안 이슈의 사후 처리가 아닌 선제적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그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자동화 설정으로 최소 인력에 의한 전체 자산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컴플라이언스에 대비한 결과 리포트 생성도 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상위 부처, 감사기관이 되겠죠. 보안 진단에 대비할 수 있고 최상의 자체 진단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솔루션은 국내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국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한글 리포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리포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가지 이상의 한글 리포트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포즈 취약점 진단 기능 계속됩니다. 발견된 취약점 상태를 증거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죠. 상태 취약한 버전이라 나오고 이 증거는 이렇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취약한데 증거는 이렇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운영자가 즉시 패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와 해결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패치에 필요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기본으로 또 제공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포즈에 관리 콘솔이 들어가게 되고요. 관리 서버가 되겠죠. 그리고 영역별로 스캔을 수행하는 다수의 스캔 엔진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망분리 환경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관리 콘솔이 들어가고 이 망분리 폐쇄망에도 이제 스캔 엔진을 구성을 해서 스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어디서 이렇게 했느냐, IBK 그룹, 그리고 하나 SK 카드, SK 플래닛, KT, 삼성전자 등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타 제품 대비해서 이 네포즈라는 솔루션이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스캔에 우선 정확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 미만의 오탄 비율로 뛰어난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또 속도도 엄청 빠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 솔루션과 유연한 연동이 있다. 자체 무해킹 솔루션과 연동한 실제 위험을 자동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외부 솔루션들과도 상호 데이터 연동이 잘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솔루션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먼저 진단 주기 부분에서는 현재는 연 2회 일회성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도입하게 되면 매월 격주 수시 진단과 관리가 가능하다. 또 수행 결과 부분에서도 이제 최대
기존에는 50대 부분만 할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범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수행 범위 부분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제한된 취약점만 진단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거의 모든 알려진 취약점을 진단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보고서 출력 부분에서도 이제 수동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느리고 일이 많았죠. 근데 그거를 다양한 자동화 보고서로 산출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 솔루션은 어디서 도입을 했느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한진, LG, 삼성, 그렇죠. 금융 부분에서 이제 코스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공서에서는 이제 정보통합데이터센터,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애트리까지 도입을 했네요. 공공기관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당신 제품을 위한 고객을 찾지 말고 당신 고객을 위한 제품을 찾아라.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안해라. 그게 바로 이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취약점 진단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